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현물 ETF를 통한 견인, 그것이 상승이든 조정이든 뭐 횡보든 보합세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현물 ETF를 통한 영향력은 30%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현황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발표 이후 블랙락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연속 4일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제는 순유입이 좀 큰 편이었어요. 네, 물론 뭐 최대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최근 2달 만에 최대 순유입인 건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 2달 동안은 그리 큰 유입이 없었다. 한마디로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견인이 없이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이야기인 즉슨 지금 현황을 정리하다가 현물 ETF 얘기하다가 다시 현물 차트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억, 뭐 정확하게는 1억 500만 원이지만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을 찍고 나서부터는 현물 ETF를 통한 순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1억을 찍고 나서부터는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견인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견인이 없이 비트코인은 현재 기준으로 지금 뭐 8,600만 원이지만 그냥 8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에서부터 8천만 원까지 약 20% 가량의 조정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치와 최저치를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현물 ETF로 인한 상승 견인, 그리고 현물 ETF 없이 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즉 1억 500만 원 마이너스 7천만 원 하면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약 20에서 30% 가량, 30%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의지하는 비율이 약 30% 가량 된다. 물론 이 1억에서부터 7천만 원, 즉 30%가 모조리 현물 ETF를 통한 하락 또는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일부는 당연하게도 현물 시장 또는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현물 ETF를 통한 견인, 그것이 상승이든 조정이든 뭐 횡보든 보합세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현물 ETF를 통한 영향력은 30%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반반 계산하면 한 15%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현물 ETF가 선행 차트를,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의 상승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즉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 구간에서 대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견인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반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약 20%가량의 현물 ETF를 통한 영향력이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현물 ETF를 통한 상승 견인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한 30%가량, 한 3분의 1가량 된다는 얘기고요. 여전히도 현물 ETF의 영향력이 약 66%가량, 즉 과반 이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봐서는 현물 ETF는 약 20에서 30%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뭐 요 정도 관점은 사실 내가 오늘 사고 내일 팔고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얼마이든 간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중에 팔 때는 과연 무슨 기준으로 내가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상승장이 지속 중이고 앞으로 상승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은 이미 뭐 대부분의 매수가 끝나 계실 우리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이분이 조금 더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중요하시겠죠. 물론 뭐 짤쿠동생 방송만 열심히 보시더라도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아실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적으로 100% 의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끔은 또 때때로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저한테 의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내가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투자만 하는 그냥 돈벌레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약 14,000여 분께는 그래도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보람? 약간 뭐 살아가는 원동력 뭐 이런 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그래도 어제 우리 보셨잖아요. 이 등대지기님하고 로데오님하고 결국엔 우리 채널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좀 좋은 투자자, 스마트한 투자자로 거듭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한마디로 집단지성. 그죠? 우리가 지성을 모아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고 추구해야 할 방송이 아닌가, 그런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가 잠깐 겉돌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알았어. 앞으로 현물 ETF를 통한 견인, 즉 그것이 상승이든 조정이든 하락이든 뭐 보합이든 무엇이든 간에 현물 ETF를 통한 시장 영향력은 약 20에서 30% 가량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나스닥을 통한 뭐 견인, 그죠? 그것이 조정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스닥의 간접 영향은 약 20에서 30%, 20%에 가까울 확률이 높고 30%에 갖다 붙을 확률은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20에서 30%, 한 4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 경우에 따라서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어느 정도만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나스닥 차트를 똑같이 카피한다, 커플링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걸 지금의 수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